네, 오늘은 30년 연평균 30% 수익을 낸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죠.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는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돼서 그걸 한번 보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고, 지난번에 했었던 몰빵을 끝내고 또 새로운 몰빵에 들어갔는데, 그의 투자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볼 거고요.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건 13F 공시에 의한 건데, 이거 자체가 2024년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과 시차는 조금 존재한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투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의 투자가 언제나 좀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 4분기에는 그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들의 몰빵을 했었고, 2024년 1분기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IWM이라는 미국 중소형주 ETF인데 이거의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확 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무엇에 또 몰빵을 할까,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었는데요. 결론만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가 현금에 몰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제가 드러큰밀러가 현금에 몰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주식의 평가액이 1분기와 2분기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24년 1분기에는 4.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평가 금액이 반토막으로 감소를 했는데, 사실 보면 대부분의 그가 갖고 있던 주식들 대부분 주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것 자체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는 매크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크로 투자자라는 거는 주식만 롱 온리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채권 혹은 원자재 뭐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판 주식은 다른 자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상당히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한 게 너무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엔캐리 청산 관련돼서 주가가 아주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산에 대비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아마 다음 분기가 나오면 이 청산 때 주가가 많이 흔들렸을 때 줍줍을 좀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그가 판 5개의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보면 가장 많이 판 주식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와, 그래서 원래 드러큰밀러 포트폴리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뭔가 투톱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판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엔비디아,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3위가 이제 텍 리소스이고, 그 다음에 4위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5위가 뉴스 코퍼레이션인데, 상당히 재밌는 게 1위부터 4위까지는 사실상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대장이죠. 또 오픈 AI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고, 그리고 엔비디아 뭐 말할 것도 없죠.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 드러큰밀러가 이 비중을 2022년 말 2023년 초쯤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가 엔비디아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비중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의미 있는 비중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3위도 저는 인공지능과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텍 리소스가 구리와 좀 연관이 많이 된 회사거든요. 사실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선이 필요한데 그 전선의 재료가 구리다라고 하면서 텍 리소스도 주가가 꽤 꿈틀거렸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인공지능이 워낙 요즘에 핫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컴퓨터로 가득 찬, AI 관련된 서버로 가득 찬 건물이 있는데, 그 AI 관련된 서버에서
AI 컴퓨터들끼리도 통신을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아예 외부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마저 대부분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딱 보자마자 드는 게 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IWM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주 ETF를 이제 콜옵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약간 TMI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IWM을 이제 드러큰밀러가 보통 이제 요때쯤 사서 아마 1분기 때 사서 이제 2분기 때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사실 IWM ETF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7월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하락도 많이 했지만 이 전에 이미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못 봤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탑5를 보면서 뭐 탑5까지는 못할 것 같고 탑3 위주로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드러큰밀러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비중 1, 2위는 바로 코히어런트라는 회사인데 광학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체 사실 이 회사가 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통신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솔루션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이 회사를 매수를 하기도 했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장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데이터컴 옵티컬 트랜시버라고 해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꾸거나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 중간에서 변환해주는 이런 송수신기를 주로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더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는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한 어떤 내용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신호로 변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주 높은 속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코히런트에서도 그들의 회사 자료에서 챗 GPT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 트랜시버 관련된 마켓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 때문에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또 초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런 광신호로 바꾸는 트랜시버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매수했고 가장 많이 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매출 성장률만 봤을 때는 당장 뭔가 급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고 오히려 턴어라운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2023년만 해도 매출이 좀 역성장하다가 매출이 다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는 그런 와중에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히어런트 같은 경우 2분기 때 매수를 했다면 이때겠죠. 2분기가 지금 기준으로는 7월, 8월 기준으로는 수익이 그래도 50% 이상 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 팔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스탠리 드러큰밀러 비중 2위는 쿠팡인데요. 다만 이 쿠팡을 얘기할 때 비중이 2위긴 한데 이게 좀 함정이 있는 게 지난 분기에 정말 많이 팔았어요. 드러큰밀러가 보유하고 있는 쿠팡 주식을 절반이나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비중이 여전히 2등이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쿠팡의 주가가 그래도 2분기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때보다는 이제 2분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정리를 했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다만 쿠팡 주가가 이제 올해는 거의 50%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쿠팡이 상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쿠팡의 주식은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한데다가 사실 드러큰밀러도 2021년에 대부분 쿠팡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많이 물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려있던 주식이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파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쿠팡에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쿠팡이 팝패치를 인수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쿠팡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팝패치는 참고로 이제
글로벌에서 명품만 취급하는 이커머스 쇼핑몰 같은 건데, 이런 명품 쇼핑몰들 중에서 방문자 수가 그래도 가장 좋아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파페치가 다른 경쟁사보다 좋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파페치 관련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파페치가 그래도 매출액이 줄기는 했지만 영업 손실도 꽤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파페치 관련돼서 사실은 쿠팡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느냐라는 걱정도 있고, 워낙 파페치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그래도 영업 손실을 이렇게 많이 줄였으면 쿠팡이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워낙 또 쿠팡이 독하게 일하기로 유명하니까 그런 걸 좀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쿠팡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사실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에서 거의 보이지가 않지만, 어쨌든 영업이익과 쿠팡의 이제 매출인데, 매출 보면 이제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분기별로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쿠팡이 되게 오랜만에 분기 적자가 났고, 이 분기 적자가 났던 이유도 사실은 결국 과징금도 있긴 하지만 파페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위는 전력 발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력을 발전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전기를 파는 회사인데요. 비스트라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전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팔고 있는데, 이런 전력 사업자들 중에서 비스트라는 뭐가 다르냐면 바로 천연가스 비중이 가장 높아요. 발전을 할 때 어떤 에너지 소스로 발전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비스트라는 거의 천연가스가 50%, 60%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석탄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왜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자, 기본적으로 요즘의 화두가 뭔가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가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걸 이제 부족한데,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해결을 이왕이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원자력이나 풍력이나 수소나 태양광을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태양광 프로젝트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송전망,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니까 이제 송전망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송전망에 연결하려고 하면 또 전력기기가 부족해서 이것만 대기가 4에서 5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원자력 풍력, 수소, 태양광이 긴급하게 당장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런 관점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친환경적으로 빨리빨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회사가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회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자력 소스가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로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이 에너지 부족 문제를 천연가스가 해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비스트라에 투자를 합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천연가스에 베팅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 사실을 저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비스트라 회사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100% 넘게 오른 상황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7, 8월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살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큰밀러의 생각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내피셜로 한번 껴 맞추면,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 어쨌든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거의 반을 줄이지 않았을까, 거의 50% 가까이 판 이유가 이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1차적인 인공지능 수혜주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아니라 좀 한 쿠션 먹고 2차 혹은 3차적인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히어런트 같이 그 네트워크의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 부족하니까 이제 변압기도 아니고 천연가스, 그 중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많이 발전하는 회사 중에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2쿠션, 3쿠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베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쉬느라 늦었는데 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또 분석해봐서 재미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